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나는 만큼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353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추진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성현 의원이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정광섭 의원이, 제2부의장은 오인철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 일에는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 김민수 복지환경위원장, 이현희 농수산해양위원장, 고광철 건설소방위원장, 이상근 교육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며 협치를 이끌어낼 것이며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최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의장은 가장 일을 잘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협치가 이루어진 모범적인 의회상을 세워나가며 충청남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제1부의장에 선출된 정광섭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고 작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되 소통과 통합의 정신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제2부의장이 선출된 오인철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 제12대 도의회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재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입 소고기의 저가 공세로 국내 소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건데요.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농가의 빚은 290만 원가량 쌓이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 산업을 유지하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 생산비 보장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의 전국 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2026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 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제354회 임시회에는 7월 26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권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촌에 내려지는 국비 공모 사업의 경우 농촌 활성화 사업 관계자 등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 경제진흥원이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상황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변화된 조직의 모습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적한 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각 시군의 청년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남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많으니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는데요. 2025-2026 충남 방문회의 홍보를 위해 작년에 제작된 충남 관광 캐릭터 워디와 가디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며 충남 방문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홍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에는 충남 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 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돌봄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잇따른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7월 22일에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실 있는 노인의 날 행사 운영, 건강한 노인 여가 증진 등 도내 노인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세상 소통 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가입률 또한 저조하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춰 충분한 수산 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에 어종을 방류한 후 조류, 해저 상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화가 중요하다며 해양 관련 민간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 기술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금산 깻잎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깻잎 하우스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배전반 전기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 정책과 함께 재래시장 등의 소방시설 지원도 챙기고 민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골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이고 선제적 빈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재난에 대비해 견실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경관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 수박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고 7월 24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일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 및 건설 현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소방대와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홍보관 등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만족도 높은 운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흡연, 음주, 마약,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 생활 지도에 대해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선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체험시설 학생 안전 및 기숙형 중학교 시설 점검에 나섰는데요. 충남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원과 국제교육원에 방문해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시설 구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정산중학교에 방문해 그린 스마트 교육시설과 다양한 학습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에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초 계획된 청년정책 사업들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5개 분야 123개 사업에 대해 15개 실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의 도내 청년정책 사업들을 보완, 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은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 교육 환경 조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7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관행과 형식을 탈피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지원을 위해 다음아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 의회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7월 18일 의회 1층 다우마트홀에서 7차 전시회 모시쌈솔 명인의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주경자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모시쌈솔 분야 명인으로서 서천문화원과 서천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규방공예, 모시공예 강사로 활동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인데요. 이번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충청남도 문화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 추가됐습니다.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예방 전담부서 설치, 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윤세현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 무료 법률 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의회 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10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방한일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는데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이 되풀이될까 걱정을 내비추며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수 의원은 긴급복지 한라인 설치를 주장했는데요.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변경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위기가정 긴급지원콜센터 기능은 미약하기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한라인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충남 농업이 미래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당부했는데요. 충남 농업이 미래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추진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충남 농업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 수익과 연결되도록 판로 확보에 치밀한 대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해의 해양 관광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휴양 레저 관광 벨트 조성과 함께 서천, 천수만, 철새, 도래지 등 21세기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생태 관광 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는데요. 농어청 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를 꼬집었는데요.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 주체가 되어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진하 의원은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는 역의 이름을 제정한다면 신설되는 삽교역이 돼야 한다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신설되는 삽교역까지는 약 8분이 소요되며 홍성역까지는 약 16분이 소요되고 따라서 지명과 가까운 삽교역이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7조에서도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돼 있다면서 역의 명칭은 명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에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우 의원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삼범 의원은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현재 한우 비유구가 600kg 기준 2021년 797만 원에서 올 5월 603만 원까지 떨어졌고 사료값은 2022년 1kg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우 도배 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윤 의원은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자는 13만 4천 명으로 이들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공공부문부터 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간 부문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박경기 아산시장은 확대 간부회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에 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 온양온천역 연장 포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수원역까지 74.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km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를 온양 온천역까지 14.3km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 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자체 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